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다음 주부터 10주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 밴드에 이제 계속 답안 쓰시는 거를 계속 이제 그 문의를 하셔서, 이제 오늘 이제 모의고사 중에 제가 두 문제를 그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썼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지금은 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우리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 글자 수도 작고, 그 딱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제가 그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답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답 쓰는 것만 갖고. 우선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선 나를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답 쓰는 거를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일단 펜을 정하셔야 돼요. 펜. 이 펜을 계속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펜을 우선 고르셔야 돼요. 본인에 맞는 펜을. 그리고 이게 짧게는 뭐 6개월에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뭐 2년, 3년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펜 갖고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펜 관계없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제 펜을 정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사견으로는 선진국일수록 펜이 좋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썼거든. 썼기 때문에 펜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필기구가 아직은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 선진국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펜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 펜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선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청색이든 흑색이든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유성펜이든 수성펜이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그 일본의 그 제트 스트림이라는 볼펜을 많이 쓰세요. 굵기도 0.7, 1.0 이 정도 되는 거 많이 쓰시고, 수성펜으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수성펜은 왜 그 추천을 잘 안 해드리냐면 매 교시마다 펜을 바꿀 거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펜 갖고 계속 4교시까지 끌고 가게 되면 4교시 가면 펜 그 볼 때문에 글씨체가 두꺼워지거든요. 퍼지고. 그래서 펜은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펜은. 근데 400분. 이 400분의 인내심인데,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113에도 그렇고 그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400번 버티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잘 알아도 이 100번씩 4번이에요. 4번. 4번 쓰시려면요 60분 동안 앉아서 쓰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400분 중에 거의 80% 이상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6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3교시 넘어가면 이제 팔이 아파서 이제 못 쓰겠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멋모로 시작했다가 그 오전 2시간 끝난 다음에 3교시 딱 넘어가니까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통제 가져가요. 시험 볼 때 반드시. 혹시 아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400분에 대한 부분은 결코 만만한 시간 아닙니다. 이거는. 9시에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끝나면 오후 5시 20분에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하시고요. 이 답안지 활용 기준이 뭐냐면, 답안지 양식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는 먼저 룰을 정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나는 답을
쓸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스타일로 쓰겠다라고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 노트를 교재화로 만든 거나 누가 잘 쓴 거를 보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하신 거 그거를 갖고 그 답안지 이미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이 답안지에 어떻게 쓰겠다. 오늘 모의고사 볼 땐 제가 이제 정상적인 답안지로 드릴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 색깔이 좀 이제 정상적인 것보다 얇고 일반 복사용지니까. 그리고 두께가 좀 얇고 색깔이 이제 답안지는 황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백색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형식은 제가 맞췄습니다. 앞에 뭐 어떤 그 유의사항, 그 14페이지 넣고 뒤에 한 페이지는 적어 있죠. 그 연습장.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실제로 한번 쓰신다. 그리고 이제 소요 시간. 왜냐면은 기숙사 시험은 질과 양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룰상에 한 교시 14페이지 중에 10페이지 이상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룰은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숙사 시험 붙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10에서 12페이지 정도를 썼다. 이 정도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통적으로 내려온 거죠. 정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점짜리 문제는 한 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이 정도. 그리고 25점짜리는 2.5에서 3페이지 이 정도 쓰면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10페이지 못 채우시는 분도 있고 14페이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은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당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100분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독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이거 컨닝도 못하는 시험인데 5분 먼저 하세요. 그냥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땡 해야 이제 시작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0분 기준 한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소요 시간이 7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돼요. 이 이상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100분 안에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알든 모르든 글씨 쓰는 속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쓰시는데 한 7, 8분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시험 볼 때 시계 보고 쓰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한 3, 4페이지 넘어갔다. 그러면 한 20 몇 분 되겠네? 대충 어바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 내가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물론 그 답안에 대한 양에 따라 틀리겠죠. 질에 따라 틀리고. 어떤 문제는 뭐 그림을 그렸어. 크게 그렸어. 5분밖에 안 걸렸어. 시간이 좀 남네. 나 페이지에는 한 10분 정도 할애도 뭐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작성하시는데 7에서 8분 정도 소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 관리도 제일 좋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하는 게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계속 연습한 내 방법을 알아가는 그 훈련. 그래서 우선 이제 내 자신을 잘 알자라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룰을 잡았어요. 이런 룰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크기는 좀 달라도 형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써 있죠? 실 답안지에는 답안인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부터 써야 되는 거냐, 요 다음부터 써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여기다 그 위에다 그냥 써요. 그냥 바로 쓰고, 룰은 있죠. 답안 쓸 때 끝난 다음에 끝 써라. 그리고 2칸 띄워라. 다음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면
끝 쓰고 밑에 칸에 이하 여백 써라. 이거는 룰이 있어요. 반드시 청색 혹은 흑색으로 해라. 이건 룰은 정해져 있어요. 룰은. 그런데 두 칸을 못했어. 한 칸만 했어.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땐 채점자가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요 문제의 답이 끝났구나. 다음번 시작하네. 그거를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다 끝났다. 2번 교시의 답안지에 모든 거 작성 끝났다. 자, 이하 여백. 밑에 없어. 여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답안 작성 끝났다. 이건 이제 채점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근데 이거 어쨌든 요건 룰은 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자, 뭐하고 썼어. 뭐하. 여기 좀 저쪽에 쓸 거냐. 쓰다 보니까 썼어요. 칸을 넘어갔어요. 근데 쭉 쓰다 보니까 여기서 맺은 말, 음말을 써야 되는데 페이지를 넘길 거냐. 여기다 그냥 맺은 말. 이렇게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어요. 되도록이면 이 틀 안에서 좀 예쁘장하게 써달라는 거지. 이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틀렸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고 단지 룰 정해놓은 건 이거예요. 이거. 끝 써라. 두 칸 띄워라. 마지막에 끝 쓰고 이하 여백 써라. 요건 정해진 룰이에요. 이거는 채점자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이 사람 칸 넘어갔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저만에 대한 룰이 뭐냐면 자, 저는 이 순서 정했어요. 1. 반가로, 양가로, 원가로. 우리나라 국무법에는 이렇게 쓰라는 룰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2일 쓰고 그 다음 반가로, 원가로.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고 자,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무법엔 이런 룰은 없습니다. 이 룰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모든 답안 쓸 때 저는 이렇게 써요. 단지 여기서 얘만 저는 이제 스피아 처리를 해요. 얘만.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써요. 요거 쓰고 바로 이 넘어와.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필요할 때가 나타나요. 분류하다 보니까 같은 문제 속에서도 처음에는 안 썼는데 중간쯤 가서 얘가 필요할 때가 와요. 특히 25점짜리에서는. 그때 이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페어 없이 그냥 쭉 쓰다 보면 있었는데 1로 끝나지 않고 또 나와. 그럼 가 혹은 A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틀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든 답안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룰을 딱 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각자 내가 쓰기 편한 스타일에 대한 룰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있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있었어. 그다음 얘를 이렇게 썼네. 근데 쭉 쓰다가 다 2번 썼는데 또 얘는 와서 이렇게 썼어. 관계없어요. 그거든. 단지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한 그거만 맞히지 일이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해도 저는 그렇게 큰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도의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나만의 룰을 정했기 때문에. 답안지 이렇게 작성하라는 그런 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답안지 작성하는 룰을 한번 꼭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이거는 지금 또 훈련하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정립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실제로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 열전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10점짜리 문제를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기술사 공부할 때 처음 써본 거예요, 이걸.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건데 양이 좀 틀려요. 얘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썼거든요. 밑에 3칸이 남았어, 3칸이. 근데 자, 이걸 썼어. 이게 똑같이 열전을 썼어. 근데 얘는 얘보다 2칸을 더 쓴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문제를 썼는데 채점자가 채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채점을 했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100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다 이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일단 보기에 좋거든. 보기에. 근데 속 내용을 보면 얘는 자세해요. 그런데 글씨양도 되게 많아. 근데 전체 양을 봤을 때는 얘는 한 페이지에 3칸이 남았어요. 근데 얘는 글씨 숫자도 많지도 않아. 근데 이거보다 2칸을 더 쓴 거야, 이게. 근데 답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본 거지. 그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답안을 보고 상대방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써보고 저 사람 저렇게 쓰고 이걸 한번 조화를 이뤄보는 거죠, 조화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때만 해도 이 펜에 대한 거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있는 펜 그냥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펜을 맞고 정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때 저도 이제 제트스트림 이제 1.0인가 그걸 딱 정해서 썼는데 제트스트림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 똑딱똑딱하는 그런 것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뚜껑 뺐다 꼈다 하는 거로 바꿨어요. 똑같은 이제 메이커고 똑같은 1.0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서 그 변화가 된 거지. 변화가 일단 시작해서 변화가 됐어. 근데 작년에 이제 하도 이제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이 바꿔달라 해서 이제 이걸 한번 썼어요. 작년에 하여튼 25점짜리 썼는데 글씨체도 바꿨어요. 바꾸고 뭔가 좀 다시 좀 그 내용 자체를 약간 더 간략하게 해서 바꿔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5점짜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제목이 중요해요. 대제목, 중제목 잡는 게.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나왔던 그거예요. 그 25점짜리 그 변압기 냉각 방식 이건데 처음에 이제 개요했어요.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기호, IC가 요구하는 기호에 대한 선정 방법 그리고 특징까지 쓰고 온 다음에 다 선정 방법 했어. 어떤 룰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정한다까지 왔어요. 그 특징은 뭐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온 게 변압기 용량별로 어떤 식의 냉각 방식들이 적용이 된다. 사실 중요한 답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사실은 요구하는 답은. 근데 얘를 살리는 거지. 이제부터 살리는 거예요. 얘를. 자, 변압기 용량별로 이런 방식을 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절연물의 수명이 또 이런 식에 대한 관계식으로 따라서 과부하 혹은 그 부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목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 사실 이거하고 요거는 냉각 방식이라는 걸 놓고 걔를 좀 돋보여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3페이지 작성한 거예요, 3페이지. 근데 딱 봐더라도 글씨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글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글자 숫자가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저는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한 7분 정도 걸려요. 7분. 진짜 많이 걸리면 8분. 그래서 작성하다가 한 5페이지 딱 넘어갔다 그러면 대충 30몇 분 지났겠네? 그럼 대충 맞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100분 중에 정말 많이 걸리면요 95분, 98분 정도 걸려요. 근데 보통적으로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남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 앉아봐야 모르는 거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쭉 쓰긴 써요. 그래서 한 번인가? 그때는 그
어깨 통증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두 문제를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도저히 안 돼갖고 포기했는데 그거 빼고는 한 번도 그 문제를 갖다가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1교시 10문제, 2, 3, 4교시 4문제 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고 이제 양 관리 이렇게 했죠. 이게 룰을 정한 거예요, 사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게 쓰는 것들이 위치가 좀 바뀔지 모르지만 여기 한 다음에 바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룰은 항상 지켜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신 분은 이제 아실 텐데 여기서 그 전하고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에 이 표 그릴 때 이걸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표의 특징은 뭐냐면 세로줄이 양쪽 끝나는 게 이 선에 맞았어요. 이 선에 맞았고 얘는 이 선에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그리기 편하거든요. 그리기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이 표 보시면 이때부터 샤프를 이용했어요. 샤프. 먼저 이것만 살짝 거놓은 다음에 써요. 그 다음에 쓰고 마지막에 볼펜으로 이제 긋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에 표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거 막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선이 딱 금이 딱 여기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쫙 해다가 여기 살짝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소방기술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게 오픈이 돼 있어.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지. 이걸.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전에는 수식을 쓰면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 해놓고 이렇게 하고 썼어요. 이렇게 두 줄, 밑에 두 줄 쭉쭉. 근데 소방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박스 이렇게 딱 치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야, 밑줄보다는 박스가 좀 그래도 딱 티가 나네. 그래서 이제 박스로 치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들 거 계속 보니까 자꾸 저도 이제 막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바꿔야지 이제 계속. 그리고 요 끝을 저는 여기다 써요 항상.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 써요 이렇게.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끝만 표시한 거니까요. 글 표현 보면 어려운 말 없어요. 저는 그 배운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표현해, 부드러운 발만 해요.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 잘 안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소방 서브노트를 처음 이제 작년에 공부 막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소방 서브노트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서브노트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쓰셔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서브노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재를 보고 정리라는 거니까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봐요. 근데 시험 앞두고는 이거 안 봅니다. 시험 앞두고는 무조건 책으로 와요. 그리고 이거를 답안지를 숙지하려고 회사에서 업무 노트를 할 때 이 양식으로 썼어요. 업무 노트를. 어차피 뭐 요즘은 워낙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거로 했어요. 이거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업무에 쓰는 거예요. 이거 계속 눈에 익히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난번 했던 거하고 좀 자꾸 이제 변모되는 게 뭐냐. 뭐 표 그리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그 여기 무슨 표시냐면요. 여기에 이제 서브 노트를 쓰는데 제목을 쓰죠. 이게 보통 우리 교재 보면 그 타이틀이 그 제목이에요. 사실은 문제 제목. 근데 여기다가 책에 대한
페이지 수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 1에 253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교재가 2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1권에 253페이지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253페이지에 이걸 보고 정리했으니까 혹시 여기는 오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분명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찾을 때 그냥 이거 보고 찾지요. 1권 253페이지. 그럼 그 딱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시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제 서브노트를 안 쓰는데 이렇게 지금 그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원래 볼펜 썼다가 뭐 다른 펜으로 쓴 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부족해. 부족해서 이제 요거를 추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계속 서브노트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써놓은 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보충돼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거된 거는 빨리 봐야 되니까 이것만 눈에 팍팍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시험 앞두고는. 그리고 진짜 시험 앞두고는 얘는 접어두고 이제 책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때부터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리고 평상시에 책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 갖고 이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바뀌는 거지. 이제 자꾸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뭐 표 그리는 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거는 뭐 좋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손 안 돼요. 그 이거는 이제 25점짜리예요. 25점짜리. 아까 10점짜리 보여주죠. 25점짜리 저거 딱 보시면 4페이지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이제 바뀐 게 있죠. 이제 그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림이 좀 들어오고 이 플로우 차트는 무조건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순서, 어떠한 순서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서를 간단하게 해서 A, B, C 들어가면 자 A, B, C, 또 칸 부족해, D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아니라 자 1, A 쓰고 쪽 쓰고 2, B하고 쪽 쓰고 이렇게 플로우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딱 룰을 정했어요. 이렇게 박스 딱 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제목은 짧은데 옆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룰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목 자체도 길다 하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게 좀 제목이 짧다 그러면 제목이 5자든 2자든 3자든 박스 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가장 큰 거로 기준하겠죠 이제 하고 여기에 점 찍고 간단하게 이제 보충 설명, 부연 설명 이렇게 이런 틀로 한다라는 게 저는 딱 이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죠. 나만의 룰. 어떠한 플로 나오든 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그 시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딴 식으로 해갖고 시간이 되냐. 저렇게 해서 시간 엄청 걸릴 텐데.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샤프가 좋다라는 게 바로 거죠. 이 답안지에다가요. 샤프로 이 상태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샤프로 제목이 좀 짧다. 그러면 이렇게만 걸어요 그냥. 거기다 써. 그리고 옆에 가운데 살짝 거나 이렇게. 다 썼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어차피 거져 있으니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화살표니까 이렇게. 그 이거는 다 있잖아요. 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요. 이렇게만. 다 줘도 관계없지. 볼펜 안 줘지니까. 그럼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시간이 볼펜으로 먼저 손을 대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표는 특히 플로우로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린다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좀 적당하게 이제 그려주고. 그 여기 보면 뭐냐면 뭐 보다 이게 아니라 찍찍 이렇게 쓰는 거예요. 틀려갖고 두 줄 쭉쭉. 근데 이 정도면 두 줄 긋지 말라는 거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 두 줄을 긋게 되면 눈길이 가거든요. 거기에. 왜? 틀리면 두 줄 그라 했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뭐가 틀렸지? 그러니까 눈길을 끌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혹시 한두 자 틀려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가 잘렸어요. 그래서 저기 잘렸어. 그래서 여기다 제가 멘트를 뭐라 해놨냐면 전 페이지 표와 연결할 걸 해놨어요. 혹시 이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잘라 쓰지 말고 앞에 표하고 연결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서브노트가 멘트를. 혹시 계속 보게 되면 숙달되면 그대로 쫓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멘트를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 끝 여기다 보면 딱 여기 와 끝이 여기 왔잖아요. 이게 지금 저만의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말도 없어요. 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요. 요게 보통 5자, 6자 정도 쓸 공간이에요. 하다 보니 이 적었을 거예요. 이거 쓴 거예요. 방폭화라고 3글자. 여기다 3글자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글씨를 쓰다가 보면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떻게 그 띄어쓰기고 잘하겠어요. 맞춤법이고 뭐고. 힘이 들어 줄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필요할 때는 여유롭게 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그걸 서브노트다 보니까 말을 딱딱딱 잘랐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진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진짜 시험 볼 때는 얘를 조금씩 땡겨와야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서브노트 할 때는 했지만 실전에서는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 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갖고 있는 고집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이거 갖고 내가 시험 붙었어. 그럼 계속 이거 갖고 고집하게 되면요 변화가 안 돼. 조만간에 자빠지거든 이러면. 그래서 계속 시험이나 이런 걸 계속 봐가면서 계속 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보다 효과적인 상태에서 그 이런 시험 준비를 끝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 요때가 결정적인 힌트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이거 제가 뭐 열전 효과가 뭔지 알았겠어요 이때.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지. 근데 이 순간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작성하는 방법이 이런 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좀 빨리 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바뀌는 게 좀 방법이 그 틀은 절대 안 벗어나요. 그냥 조금 내용 수정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요것만 조금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성하시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계속 훈련하실 때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거 그래도 좀 약간 컨닝도 해보시고 해서 자기만에 대한 독특한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2문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단순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썼네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근데 실제로 그 속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남들 다 아는 거.
혹시 뭐 쓰시는 거 질문사항 있으세요? 쓰시는 거? 제가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보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 요 상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작성하신 거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하고 제3자한테 분명히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게 보기 편한 건지 눈에 잘 들어오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교재상에 나왔던 거 그 스타일 그대로 작성해도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채점자를 위한 배려예요. 채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참 보기 좋다. 뭔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글씨에 대한 거는 글씨를 잘 쓰시면 정말 잘 쓰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쓰고 계시는 그 글씨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글씨체는 아예 모르겠어. 무슨 번역가가 와야 돼. 그 정도 하시는 분도 붙어요. 그게. 근데 그게 왜 붙겠어요? 외형으로 감각을 전달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외형이 괜찮다 보니까 채점자가 잘 썼겠지. 선입감을 주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글씨가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자를 써. 화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외형이 좋으면 얘를 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채점자는. 왜? 선입감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글씨체는 화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400분 동안 14페이지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다 이해하죠. 1, 2교시 잘 나가. 글씨 잘 쓰시는 분도 1, 2교시 잘 나가요. 3교시가 그때부터는 글씨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4교시 가면 엉망되는 거예요. 1교시 때 이렇게 끝 쓰신 분은 4교시 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체력 다 소지됐고 지겹거든. 거의 6시간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저겁니다.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기 몸살이 딱 걸리는 그 순간엔 책을 봐도 이게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순식간에 그냥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완치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한 달 정도 걸려서 했던 게 그 다음부터는 2달, 3달 걸려요. 우리 사인파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사이클 이렇게 딱 이러죠. 이렇게. 근데 시작 잘 가. 근데 요 순간에 뭔 일이 생겨. 감기 걸리든 뭐가 생겨. 그럼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지긴 떨어져도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근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 쭉 떨어졌다가요. 절대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이 일이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것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거예요. 감기 몸살. 그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보약은 안 먹어도 돼. 보약. 근데 감기 몸살에 대한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학교 갈 때까지 감기 몸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효과적으로 쭉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출제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건 꼭 한번 작성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이거 쭉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하셔야 된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합격의 결정적인 키는 이런 각각에 대한 문항을 갖고 잘 조화를 하는 분이에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3, 4개에 대한 문제를 하나로 잘 이제 섞어서
그거 이제 그게 이제 당락의 결정이에요, 사실은. 시험 문제는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이걸 할까? 이게 이제 물의 첨가제라고 해서 10점짜리인데 물의 첨가제에서 설명할 수 이렇게 안 나와요. 한번 이렇게 나오면 절대 똑같이 이게 안 나와요. 말을 좀 틀어지. 틀면서 여기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다른 거 이렇게 약간 섞어서 조화를 잘 이뤄서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당락을 결정하는 키는 거기가 있어요, 사실은. 정리도 정리. 그러니까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야죠. 정리 연습을 해야지. 왜냐? 어차피 기술사는 제가 볼 땐 정리 기술하고요, 플러스 포장 기술이에요. 잘 정리해서 정리된 걸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 이거로 돼요, 이거로. 그래서 기술사 붙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해도 요것만 잘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